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일 마감 시황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급변하네요. 그렇죠?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은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네,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신규 자금이라든지 새로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여기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2차전지가 이제 급격히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서 2차전지를 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되겠나. 삼성전자 6만원대 정리해서 2차전지로 들어갔던 캐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는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420조짜리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 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2차 전지를 사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가 안 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이닉스나 실적이 별로니까 얘네들을 정리해서 이쪽으로 가라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시중에 나온 얘기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옮겼고 이쪽에서 움직임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여기서 앞으로 방향성은 5년 뒤, 10년 뒤에는 2차 전지 쪽이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2차 전지에서 나올 거다. 예. 그래서 옮겨라 했는데 문제는 옮기고 나서 보니 일시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2차선 도로에 4차선 도로에 8차선 도로에 차가 쏠렸을 때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예. 왕복 16차선에 아무리 차들이 많이 오더라도 원활하게 차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아무리 팔아도 태가 안 났고, 반면 왕복 2차선에 모두 다 자동차들이 이제 바캉스를 가려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년 전에 속초 여행 가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속초를 차를 타고 가야 되겠죠. 예,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KTX도 있고, 그렇죠? 비행기는 아직 안 되겠. 비행기는 뭐 양양 가서 가야 되겠고. 어쨌든 딱 떠오르는 방법이 이제는 KTX 타거나 자동차 가거나 두 가지가 이제 완전히 양분화 되겠죠. 부산 갈 때도 예전에는 새마을로 타고 가거나 자동차 운전해서 5시간인데 지금은 KTX 2시간이니까 KTX는 일단 주말에 다 매진이죠. 그렇죠? 그리고 해운대나 부산이 엄청 서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반면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기 보령을 한번 갔다 왔는데, 대천 해수욕장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 와, 사람이 아예 없더라고요. 예. 근데 과거에는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 오히려 대천이 가깝고 해운대보다 대천이 가까웠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해운대가 훨씬 더 먹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선택지가 나눠졌겠죠. 그러니까 대천 가는 사람들이 반 정도는 이제 젊은 애들도 KTX 타고 멋지게 2차 KTX 타고 가서 해운대에서 놀고 오자. 폼 나잖아요. 근데 이제 대천 가기에는 좀 뭔가 좀 약간 이제 MZ세대나 느낌이 좀 약간 구린 거죠. 그렇듯이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그렇게 수급적으로 일시적으로 분산되었다가 쏠렸다, 분산되었다 쏠렸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일어난 거죠. 근데 급등이 일어나니까 이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원래 값어치 우리가 제가 늘 얘기 드렸던 튤립 구근, 튤립 씨앗. 내가 튤립 씨앗을 갖고 있었는데, 우린 튤립을 생산하는 어떤 씨앗 묘종을 키우는 그런 업체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튤립 씨앗이 하나에 난 1,000원, 2,000원, 만원 주고 생산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인 거죠. 120만 원인 거죠. 근데 제가 그걸 한 1,000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 원이면 이게 1,000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죠. 예. 근데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야, 이게 뭐 나 우리 회사에서 받은 게 5,000원에 받았는데 이게 액면가가 얼마죠? 500원이네? 500원 주고 나 이걸 받았는데 지금 15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임원진들이 그래, 나는 내가 평생 벌 돈을 이제 다 벌었다. 일반 직장인들은 벌 수 없는 돈을 벌어버린 거죠. 금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임원, 부산에서 발포제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사로 이제 근무했는데 주식을 좀 받았는데, 야, 이게 15만 원까지 올라가네. 얘 한 주가 얼마지 원래 액면가가? 500원짜리 주가. 500원에 나 10만 주 갖고 있었는데, 와, 이거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예, 여기 보시면 3,000주씩, 2,000주씩,
5천주씩 6천주. 이게 뭐 500원짜리인 거거든요. 이게. 허지훈 4만주. 뭐야, 4만주가 지금 얼마죠? 곱하기 해볼까요? 4, 1, 2, 3, 4 곱하기 15만원. 네. 60억을 벌어버린 거죠, 그냥. 야, 우씨. 그럼 나는 뭐, 이 정도면. 근데, 조그만 회사, 지금 금량 뭐, 매출액도 2천억 나오고, 뭐, 전기차 뭐, 소재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그동안 내가 한 거에 비하면 60억 번 거면 엄청난 이익이죠. 예. 대주주 뭐, 아무래도 이, 지금, 주식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대주주 분류된다면, 임원으로 분류돼서 매도했을 때, 뭐, 세금 문제가 뭐, 있다면 하더라도, 그래도, 어우씨, 괜찮은 거죠. 예. 허재훈, 유동훈, 유광지. 유동훈? 유광지는 아닌가요? 금량. 아무래도 이 허재훈, 유동훈, 보자, 누구죠? 허재훈, 이분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절반 판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8만주에서 4만주 판 것 같은데. 그렇죠. 8만주에서 4만주 판 거죠. 그럼 60억 번 거죠. 아, 그래. 뭐, 후회 없. 근데 또 이분이 뭐, 요거만 갖고 있겠습니까? 자기 회사에 이사 정도 했으면? 뭐, 차명, 주변 지인들, 그동안 뭐, 아는 사람들, 우리 2차전지 쪽으로 앞으로 나갈 거다, 뭐, 살 거다, 이러면서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겠냐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 나는 분들도 많이 팔았겠죠. 그렇게 저렇게 아마 수급적으로 변동성을 이제 보여왔고 지금도 보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이제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자꾸 이제 뭐 임원들이 주식 팔면 우리가 가까운 예로 카카오 그룹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뭐 크래프톤, 하이브 임원들이 팔고 이사진이 팔고 BTS가 팔고 다 팔고 나니까 주가가 좋지 않았던 걸 다 봤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썩 좋은 기사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또 계속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팔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가야 될 쪽이 이제 저는 이제 얘기 드린 게 이제 로봇 쪽이나 AI나 이런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먼 미래를 봤을 때 이쪽만 그렇지 않지 않겠는가. 또 2차 전지 쪽이 올랐을 때 같이 스타트는 같이 했으나 로봇 쪽이 좀 많이 빠졌다. 전 거의 반토막 난 쪽도 많았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수급이 이제 좀 눈치 빠른 노련한 이렇게 뭐 결국 주식도 눈치 게임 아니겠습니까? 1부터 10, 10명 중에서 1, 2, 3, 4, 5, 6, 7, 8까지 나왔어요. 그럼 92 중에 한 명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한 7 이상 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1, 2, 3, 4, 5, 6, 7. 지금 3명 중에서 내가 걸리냐 마냐 게임에서 이제 불안한 상태인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로봇 쪽은 1, 2, 3, 4, 5, 6, 7, 8 해서 한번 꽝이 걸린 거죠. 꽝 나왔어.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I 쪽이 한 반토막 났다가 오늘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좀 정신 차려 보니 이제 눈치 게임을 또 뚝 보니까 이건 뭐 1, 2 쪽이 있는 거죠. 나머지 쪽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S 한번 가볼까요? 최근에 이제 좀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 이야, 삼성 SDS는 뭐 한 3년 동안 하나도 안 올랐네. 그렇죠? 야, 40만원 찍고 10만원인데 이거 뭐 한 5년 동안 이게 지금 아직 1도 아무도 안 한 것 같은 종목인 거죠. 그래서 누가 한 명 이제 엊그제 지난주에 1 한번 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 이런 종목들도 있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오늘도 KT 아무도 게임 자체도 안 하죠. 예, 게임을 안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뭐 어제 오늘 어제 1호 외치니까 오늘 2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얘네들이 게임이 이제 문제는 성원이 돼야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게임을 할 의욕도 있고 뭐 게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이런 것들은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죠. 예, 뭐 롯데칠성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를 부르니까 이게 게임이 되나? 이것도 게임 하고 있는 건가?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의문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누가 이를 부른 거죠. 뭐지? 인가?
그러다가 누가 이제 3을 부르는 겁니다. 그 종목이 이제 네이버. 자, 네이버 가보겠습니다. 네이버도 한 2년 동안 게임이 중단되었죠. 예,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죽어버린 거죠. 다 초토화되고 이제 더 이상 게임은 진행되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 하이퍼크로바 AI 쪽 이슈가 좀 나오면서 뭔가 인기는 있는데 근데 실적도 괜찮은데 왜 그러지 하는데 1 누가 불렀는데 2 부르고 2 불렀는데 3 부르고 3 불렀는데 누가 4까지 불러버린 거죠. 이게 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바닥 대비 30% 올라와 버린 거. 예.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10 눈치 게임을 하다가 한 6 부르고 7 부르고 8 부르는 애들이 수익이 난 거죠. 2차 전지에서. 기가 막히게 8 부르고 보니까 네이버 좋아 보이는 거죠. 네이버에 다시 1을 자기가 가서 질러버린 거죠. 약간 카카오도 어제 뭐 분위기 뭐 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은데 카카오 안 좋다던데 근데 모르겠다. 일단 1 불러보자. 1 불러보는 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경제 흐름이라든지 어떤 뭔가 이 주식의 메커니즘 뭔가 재무제표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돈으로 일단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는 거죠. 수급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이게 그 수급을 1 부르는 것이 주식을 사는 개념입니다. 2 부르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2를 샀다는 거고 3을 사는 거고 사면 올라가는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행태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차트가 높은 아이들은 보시면 JYP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8, 9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7, 8, 9인가? 내가 9인가? 나도 이제 이러 보시면 많이 올랐죠. 시장이 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2600이고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크게 안 올랐는데 얘는 지금 한 3배, 4배 가버렸잖아요. 5만원짜리가.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지금 누가 8, 9에서 내가 10이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급해져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요쪽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KB금융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이 진행이 안 되다가 누가 1, 2 불렀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3, 4, 5를 불러야지 불안해지기 시작되겠죠. 더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시장은. 더 올라가면 이제 뭔가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뭔가 시중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주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현재 스코어 2023년 들어서 8월까지는 오로지 게임은 2차 전지와 그리고 엔터 쪽에서 거의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뭐 방산주 정도 조금 그렇게 이루어졌다가 최근 한 며칠 사이에 이제 로봇주 쪽에서 조금 움직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AI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뭐 그다음에 일반 주식들이 좀 움직이려고 오늘 조금 뭔가 게임이 좀 진행된 게 아닌가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을 좀 보이면 좀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 또 돈이 좀 들어올 수 있죠. 예. 부동산 시장도 좀 지금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LH 쪽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좀 이 사회가 좀 정상적이지 않구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급격히 좀 변동성이 확대된 게 아닌가. 좀 뭐랄까 극단에 좀 치우치는 현상이 좀 나오지 않는가.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좀 보는 게 아닌가. 예. 그동안의 사회에서 못 봤던 것들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뭐 코로나 중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 좀 많이 지나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후유증들이 갑자기 이제 돌연변이처럼 하나씩 막 톡톡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뭐 우리 집단이 뭐 모르겠습니다. 리더 집단이 그렇게 좀 바뀌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제 검사 집단이 바뀌면서 이제 뭔가 이제 다 칼을 들고 다 뭔가 베는 분위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되면 과거에는 뭐 덮든지 아니면 뭐 넘어가든지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뭔가 잘못이 이루어지면 일단은 무조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뭐 어떤 처벌을 하고 이런 현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이제 상황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하나 알려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많이 출산해야 돼요.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그럼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이번에 그 정책이 하나 나온 게 이게 검사 집단이 뭔가 법적으로 좀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한 게, 영유아 살해 사건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죠. 예, 법으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냥 7년 전, 10년 전에 그 엄마가 힘들고 괴롭고 뭔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엄마 손으로 자기 아이를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지금 5년 뒤, 6년 뒤, 뭐 3년 지났는데 그걸 법으로 다 밝혀내고 조사를 해서 뭐 감옥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말 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이제 이해할 수 없겠죠. 뭐 죄를 지었긴 지었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영유아를 이제 더 보호하고, 이것도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긴 하죠. 영유아를 죽이니까 영유아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힘들어도 키워야지. 지금 나라 인구가 한 명이 소중한데.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강력해진 범죄라고 인식하면 힘들어 이제 키우겠죠. 뭐 죽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치 국가가 되는 거죠. 점점 법이 강해지니까 내가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생각이 뭐 내가 이렇게 낳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돼.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나 감옥 가야 돼. 아니, 열심히 키워야지. 이렇게 만드는 거 맞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얘기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보면 무슨 법 해서 법으로 일단 다 조금 잘못하면 이제 다 이제 일단은 구형하고 감옥 보내고 이런 분위기인 거죠. 감옥이 인원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뭐 최근에 뭐 신림동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무슨 재해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쭉 보면 이게 이 정도까지, 그다음에 지금 뭐 LH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차장이 무너진, 자꾸 이제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게 좀 훈훈한 얘기도 들리고 좋은 얘기도 좀 같이 들려오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초등학교 교사분들도 그렇고 좀 좋은 얘기가 좀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죠. 너무 각박한 것 같은 거죠. 근데 또 이제 한편 주식시장도 이제 뭔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변동성이 아니라 완전 푹푹 움직이고 푹푹 꺼지고 막 양극화되고 막 급등락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한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냥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좀 유연하게 좀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아니면 뭔가 좀 훈훈하게 이런 일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도 좀 예전보다 좀 많이 빡센 것 같다. 그냥 TV를 봐도 TV 뉴스도 너무 그렇고 네이버 뉴스도 그렇고 좀 힘드네요, 저는. 아무튼 어쨌든 주시장이 일단 움직임을 주고 올라가는 거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고요. 대신에 또 이제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자해 선택하고, 늘 얘기 드렸듯이 내가 가는 길, 우리 주식 투자하는 길이 우리가 인간이 현명해야 됩니다. 결국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똑똑해야 된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멍청하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내가 몸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면 결국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냥 하기 힘들지만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명한 방법으로 선택해야 되고, 두 가지의 길이 있다면 분명히 그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힘든 길이 계속 힘들지언정 만약에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고, 또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 또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 길 걷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열심히 걷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면 그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